어떤 분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인삼은 열을 올려줘서 안 되지만 홍삼은 전혀 문제고 괜찮다. 그런 분들 많은데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데 인삼, 홍삼 먹어도 되나요? 이런 의문 가지신 분 많으시죠? 혈압과 인삼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고혈압에는 일단 인삼이 좋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인삼의 부작용 가운데, 흥분 작용 가운데 혈압을 올린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특히나 얼굴이 붉고 열이 막 머리로 잘 달아오른 분들에는 맞지 않고요. 또 몸이 야윈 편이면서 열이 많은 분도 인삼을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삼이 혈압을 올릴 수는 있지만 체질에 따라 다르긴 한데 특히 이렇게 열이 많고 하신 분들은 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반면 인삼은 혈압을 올려주니까 저혈압을 치료하는 데는 인삼이 약입니다. 좋은 약이에요. 인삼은 드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인삼이 한약에서는 소갈을 거치게 하는 약입니다. 이 소갈이 요즘의 당뇨병입니다. 실제로 서양의학에서도 인삼의 효능이 인슐린 분비율이라든가 인슐린의 생합성을 촉진시켜서 혈당이나 당화 혈색소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당뇨병에 인삼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뇨병 초기 증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위장과 대장에 열이 많이 쌓여서 음식을 먹으면 금방 또 배고파요. 소화가 잘 되니까. 자꾸 음식을 먹으려 하죠. 열이 위로 달아오르니까 입이 바삭바삭 마르면서 찬물을 자꾸 찾게 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런 증상이 원인은 바로 열인데 그때 인삼을 한 가지만 넣어준다? 어떻게 될까요? 열이 더 많아져서 더 배고프고 더 입이 마르게 되고 더 화끈거리게 됩니다. 자, 그런 경우도 체질에 따라서 인삼이 들어간 한약 처방을 쓸 수가 있죠. 아마 그런 초기 경우에는 대부분 열을 내리는 아주 찬 성질 약을 주로 집중적으로 쓰는데 그게 인삼이 조금 넣어서 쓸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암 환자분들 인삼, 홍삼 괜찮을까요? 도움이 될까요? 될 수 있습니다. 한약에서 암의 치료법 가운데, 항암요법 가운데 부정배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면역력을 강하게 해줘서 암과 싸우고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는 그런 치료법으로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인삼입니다. 전기를 도와주니까 암을 이기는 항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인삼의 효능이 밝혀진 것이 사포닌이나 다당체 성분들이 DNA가 손상된 것을 보호해준다. 또 인삼의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이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예로부터 요즘의 위암이나 식도암에 해당되는 반위증의 치료에 인삼이 쓰여왔고 그리고 인삼이 주로 폐에도 작용을 많이 한다 그랬죠. 폐암, 대장암, 간암, 난소암에 효과가 있다는 것도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 수술 후에 회복기의 환자라든가 방사선 치료라든가 화학약물 치료하는 도중에도 인삼을 함께 써서 도움을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열성 체질을 많이 가진 그런 암 환자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인삼은 열을 올려줘서 안 되지만 홍삼은 전혀 문제고 괜찮다. 그런 분들 많은데 과연 그럴까요? 자, 이것이 바로 홍삼이죠. 홍삼 어떻게 만듭니까? 수삼을 2-3시간 이상 수증기에 쪄서 말리는 것을 한두 번 하면은 이렇게 붉게 나오게 되죠. 자, 수삼을 뜨거운 수증기에 찌는데 그 열이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증기에 찌면 찔수록 열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삼이 맞지 않는 체질, 맞지 않는 병증, 맞지 않는 몸 상태라면 홍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열성 체질은 홍삼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인삼과 마찬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때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죠. 홍삼의 효능이 말린 인삼, 백삼보다 더 좋다는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홍삼을 만드는 찌는 과정에서 본래 인삼이 없던 여러 종류의 정말 양질의 사포닌이 더 생겼더라 이런 보고도 나와 있고 또 새로 생긴 물질 가운데 폴리아세틸린이나 페놀성 성분도 더 증가되니까 백삼에 비해서 홍삼의 효과가 더 좋다는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인삼을 한 가지만 쓰는 부작용을 가지는 것보다는 다른 약재와 함께 쓰는 것이 더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정원 일기라고 왕실, 임금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일기가 있죠. 거기에 보면은 조선 왕실에서 임금과 왕실 가족들이 마셨던 약차가 나오는데 무려 145종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임금과 왕실 가족이 많이 마셨던 약차가 뭐냐? 삼귤차입니다. 인삼의 삼, 귤피의 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삼을 한 가지만 쓰게 되면 기를 너무 끌어올려서 아까 수험생 같은 부작용이라든가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머리가 무거워지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 귤피를 같이 쓰니까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고, 귤피는 기를 잘 통하게 해주는 약인데 귤피 한 가지만 계속 차로 마시게 되면 오히려 진기를 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를 보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를 통하게만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삼과 귤피를 합쳐서 삼귤차로 쓰니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오래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2위가 뭐냐? 삼차입니다. 삼차. 인삼을 연하게 달인 게 삼차, 약차죠. 자, 그러면 인삼을 진하게 달인 것이 뭘까요? 바로 인삼 한 가지만 달였다. 독삼탕입니다. 이게 어떨 때 쓰느냐?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했을 때, 임금이나 일본의 막부의 쇼군이 죽기 직전에 중병을 앓아서 또는 만성질병에 계속 시달렸다, 대량으로 출혈을 많이 해서 식은땀이 줄줄 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맥이 잘 뛰지도 않고 몸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 바로 독삼탕, 기를 아주 강하게 보강해 주니까, 우리 사람은요, 기가 있어야 제대로 힘을 쓸 수 있고, 기가 약하면 그 사람 메가리가 약하다, 헤맨다, 혹은 정말 기가 없어지면 사람 죽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없어지려고 할 때 기를 왕창 넣어주는 것이 뭐냐? 독삼탕이에요. 독삼탕. 그러니까 3차 한 가지만 쓴다는 것도 기를 꽤 넣어주는 거니까 이것이 2위고요. 3위가 뭐냐? 삼령탕입니다. 인삼하고 복령을 같이 섞은 것인데 이게 어디 쓰느냐? 어지럼증에 쓴다. 근데 한약에서 어지럼증의 주된 원인은 뭐냐? 습기하고 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인삼을 쓸 수 없는 경우, 몸속에 습기나 담이 많이 쌓여서 몸이 찌뿌듯하고 무겁고 이럴 때 쓸 수 없다고 했죠. 인삼 한 가지만 쓰면 안 되지만 인삼에다가 복령을 넣었다 이겁니다. 복령은 뭐냐? 바로 소나무 뿌리에 기생하는 균체 덩어리인데 이것이 소변을 잘 나오게 해줍니다. 노폐물을 잘 빠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습기나 담을 없애주니까 어지럼증에 쓸 수도 있고, 또 비위장이 허약하거나 식욕부진이 있는 경우에도 쓰는 약차가 바로 삼령차인 겁니다. 그래서 인삼, 홍삼을 한 가지만 복용하려면 균형과 조화에 맞게 써야 되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의 기와 혈이 한 70 정도, 75 정도 와 있다 칩시다. 근데 인삼만 계속 먹으면 기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음량이 한 75 정도 중간쯤 되는데 인삼만 먹이면 어떻게 되냐? 양만 이렇게 올라가서 음기는 더 떨어집니다. 이건 상대적이니까. 그러면 균형이 오히려 더 깨지겠죠. 그러니까 양기가 약한 사람에게 인삼을 넣어서 양기를 올려줘야 되는 것이고, 기가 약한 사람에게 인삼을 복용해서 기를 올려줘야 되는데, 비슷하게 균형이 맞는데 자꾸 먹는다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삼처럼 좋은 보약이라 하더라도 균형과 조화에 맞게 너무 지나치지 않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